추어탕 앤드 이종수. 요즘 추어탕은 남녀노소가 사시사철 즐기는 음식이 됐다. 하지만 추어탕은 역시 미꾸라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가을이 제철이라 할 수 있다. 추어탕 맛은 어디서나 비슷한 듯하지만 사실은 고장마다, 만드는 손길마다 다른 맛을 낸다.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와 미꾸라지를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상도식, 전라도식, 강원도식 등으로 나누어 맛을 구분하기도 한다. 추어탕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해감 제거이다. 산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려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 미꾸라지끼리 부딪히면서 겉에 미끄러운 해감이 제거된다. 이때 호박잎으로 싹싹 문지르면 까칠한 뒷면 덕분에 해감이 더욱 깨끗이 제거된다. 추어탕은 지방마다 끓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미꾸라지는 가을이라야 제맛이 난다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보잘것없는 생선 하나에도 계절의 의미를 부여해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 하지 않는가.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했고 여름 민어는 송아지하고도 안 바꾼다고도 했다. 음식마다 절기의 특성을 부여했던 조상들의 체험적 지혜가 미꾸라지라고 해서 빠졌을 리 없다. 추어탕은 보양식이다. 기력을 북돋아주고 힘을 넘치게 한다. 예전에 근무했던 사무소 부근에 유명한 추어탕 집이 있었다. 구 대법원 앞에 조그만 식당이었다. 들어가는 문도 협소하기 그지없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예약도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시간 이상을 줄 서서 기다리지 않으면 그 집의 추어탕을 맛볼 수가 없었다. 천장도 낮아 겨우 자리할 수 있을 지경이었고 먹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걸쭉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다. 엄청난 부자가 됐을 법도 하건만 계속해서 전통의 허름한 집을 고수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고유의 추어탕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요즘 한창 매스컴을 타고 있는 착한 음식점 시리즈를 볼 때면 착잡해질 때도 덜어 있다. 국산 콩을 제대로 쓰는 콩국수집, 냉면집 등 우리 고유의 맛을 잃어가는 세태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미꾸라지가 가을에 살찌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중에서도 논바닥에 떨어지는 벼꽃을 받아먹고 살찐 것을 최고 상품으로 쳤다. 논바닥에 차진 진흙 속을 비비적거리며 힘을 키운 것이 방죽에서 느긋하게 논일던 미꾸라지보다 훨씬 실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요즘 내력도 모르고 먹는 중국산 미꾸라지탕이 옛적 가을거지 후 논가는 쟁기보습에 뚝뚝 잘려 꼼지락거리던 그 미꾸라지로 끓여낸 탕과는 격이 다를 것이다. 그런 미꾸라지는 살이 오지게 올라 통통하고 뱃바닥이 노르스름한 게 보기에도 튼실했다. 그것을 잡아 늦가을 별미로 끓여냈는데 남쪽에서는 뼈째 갈아서 위쪽 지방에서는 통째로 끓였고 전라도에서는 갖은 양념을 넣어 걸쭉하게, 경상도에서는 맑은 국물이 돌도록 담백하게 끓여냈다. 추어탕을 솥에 안칠 때 솥바닥에 두부를 얹고 산 미꾸라지를 넣어 끓이면 솥이 달아오르면서 이놈들이 죄다 두부 속으로 파고드는데 그것을 푹 익혀 결대로 썰어먹는 맛도 아주 독특하다. 힘겨운 가을거지 후에 먹는 미꾸라지에는 단백질은 물론 불포화 지방과 미네랄이 많아 한철 보신용으로 이만한 음식도 흔치 않다.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리는 선택이다. 가을이 짙어간다. 추수를 앞둔 변논의 물고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한두 마리씩 모아두었다가 아들이 오면 끓여주시던 엄마표 추어탕은 세상에서 가장 별미였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위치한 추어탕은 1992년에 개업한 음식점으로 서울에서 춘천 방향으로 청평댐을 지나 우회전하면 길 바로 옆에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간이며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실내에는 12개의 좌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편안하고 소박한 분위기이다. 추어탕은 상호가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고유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루에 20마리를 다려 먹으면 양기 부족의 특효가 있으며 피부 질환인 부스럼의 체질 개선에도 좋다고 한다. 밑반찬은 정갈하고 맛있다. 메뉴로는 추어탕, 매기 매운탕, 올갱이 무침, 미꾸라지 튀김, 찜, 전 등이 준비되어 있다. 추어탕에 들어가면 집주인이 모아놓은 각종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다. 전쟁 용품 등 각종 소품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미꾸라지를 보면 장어처럼 피부가 미끈거리는데 이것이 정제된 단백질로 이루어진 천연보습제의 콘드로이친이다. 겨울잠에 든 곰은 제 발바닥을 핥으며 허기를 이겨내는데
그때 곰이 취하는 것이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콘드로이친이라니. 추어탕이 결코 간단한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추어탕 명소로는 김포 주변에 있는 내 추어탕을 빼놓을 수 없다. 휴일에 찾아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북적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1인당 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식도락에 한창 빠져 있다. 그러나 4만 달러 시대가 되면 달라진다고 한다. 여행이나 문화적인 것에 더욱 심취하게 된다고 하니 식도락에 열을 올리는 것도 한때인 듯하다. 우리 민족이 배고프고 어려웠던 지난날처럼 먹는 것에 집착하던 시절은 지난 듯하고 이제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며 그 맛을 음미하고 질적인 차이를 감지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다. A교육원 인근에 있던 그 유명한 추어탕 집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았다. 매스컴에 한번 혼쭐이 난 이후로는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료를 중국산으로 쓴 것이 문제였다. 그토록 잘 됐고 손님도 줄 서서 기다렸다 먹었었고 맛도 고소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어탕과 함께 내오던 숙회도 별미였고 추어튀김도 맛이 좋았다. 특별한 보양식을 즐기지는 않지만 추어탕만큼은 선호도가 높다. 그 진한 향토의 맛을 오랫동안 즐겨왔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추어탕만큼은 우리나라가 으뜸이 아닐까 한다. 추어탕의 인기가 다소 떨어져 장어, 보양탕, 삼계탕 등과 함께 조리하는 예도 늘어났지만 그래도 추어탕만을 고집하는 정통 맛집에서 즐기는 한 그릇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요즘 같은 가을날 산에 올라 서리 맞은 단풍을 즐긴 뒤 추어탕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